우병우 전 민정수석 영장이 기각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오전 1시 11분쯤 구속영장 기각됐는데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히면서 기각했습니다. 뭐 이런 문장은 항상 표준적인 문장인데 저는 이 영장 기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이미 오민석 판사 이름이 이제 포털 검색어 1위를 달리고 있는데 판사도 선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그 판사들이 연수원 성적이 가장 좋은 분들이거든요. 네, 보통. 그렇죠. 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말해서는 법 조문을 해석하는데 가장 우수한 분들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서울지방법원 영장판사들은 승진의 대상이 되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분들이. 근데 이 성적이 우수하고 법조문 해석에 능하고 하다고 해서 이 시대 정신까지 가지고 있냐. 그렇게 볼 수는 없구나 하는 걸 절감합니다. 요즘 보면. 왜냐면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자기 변론을 한마디로 하면은 시킨 대로 했다는 거잖아요. 네, 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가교였을 뿐이다. 시킨 대로 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방언 올리는 최순실은 모른다.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은 모든 정보를 한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감찰 정보를 한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당시 경찰에 있는 아이오들, 정보관들도 최순실의 존재를 알았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바깥에 있는 삼성이라는 기업도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서 적극적으로 활용했잖아요. 네, 속칭 정윤회 문건이 나오게 된 게 경찰에서 작성된 정보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찰들도 알았고 밖에 있는 삼성도 알았는데 정작 청와대 내에서 모든 감찰 정보를, 국가 감찰 정보를 다 쥔 사람이 몰랐다고 하는 말을 그냥 받아들여 준 거거든요, 이게. 법원이. 그리고 나서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하는 변명도 받아준 거예요. 예. 물론 이제 검찰이 특검에 넘긴 자료에 우병우 수석 수사 기록이 거의 없었다고 특검 시작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검찰이 좀 전에 오프닝에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얘기했듯이 우병우 라인이 살아있는데 검찰이 자기 손으로 검찰 수사하는 게 가능하겠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특검이 연장돼야 된다고. 넘겨받은 자료가 일단 거의 없었다고 해요, 특검이. 네, 시간도 부족한 게 사실이었고요. 예, 70일에, 예. 그래서 이제 특검이 소위 소명하는데 뭔가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다소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실제.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하고 나서 특검이 여기에 매달려서 거의 한 달 가까이 네네. 올인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법원이 하나하나 개별 사안이 아니라 큰 틀에서 과연 민정수석이 아무것도 몰랐나? 시킨 대로만 했나? 최순실도 몰랐나? 이 말을 믿어줄까 말까의 문제였거든요. 근본적으로는. 큰 틀에서 보자면. 개별 사안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지금 시대 정신이 이제 잘못된 걸 제대로 바로잡자는 정의의 구현, 이걸로 표현되잖아요. 그 시대 정신에 입각해서 그걸 물어줘야 되거든요. 정말 몰랐나? 하나하나 사안이 아니라. 그걸 안 하고 그냥 개별 사안 하나하나를 잘 따지는 것만으로는 법 기능인이잖아, 법 기능인.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건. 그 2차 대전 때 전범 다룰 때 유럽에서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똑같은 변명이에요. 원래 권력 바로 아래서 부역하던 사람들이 자기가 빠져나갈 때 하던 변명은 항상 똑같습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근데 그때 당시 유럽에서는 그 정도 자리까지 갔는데 그게 잘못된 명령이라는 걸 모르고 시킨 대로 했다는 자체가 죄다. 이렇게 판결했거든요. 네. 지금 이게 물론 최종 판결이 아니라 영장 청구에 대한 결정이긴 하지만 이 결정이 사회에 주는 메시지는 자기 판단 없이 시킨 대로만 했다고 하면 빠져나갈 수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판사
사법부 주요 직책을 선출직으로. 예. 새로운 아이디어입니다. 그런 나라 있어요. 예.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만 공부할 게 아니라 뭐 변호사나 사회 경험을 일정 정도 하고 나서 되는 걸로 요건을 만들거나 법만 공부해서 세상을 판단하는 게 가지는 한계를 요즘 절감합니다. 정말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이야기는 가장 이 최순실 게이트 처음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가장 먼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얘기부터 나온 거예요. 예. 근데 결국 특검 막바지에 마지막 영장 청구도 기각됐다. 네. 화가 난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보도도 많이 있었죠. 그렇지 않다고 하는, 몰랐다는 게 아니라는. 네, 어제 형사재판에서요. 최순실 씨 형사재판이었는데 여기 증인으로 참석했던 최철 전 문체부 장관이 있습니다. 장관 보좌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제 나와서 한 진술에서요. 자기가 고용태 씨한테 들었는데 최순실 씨가 우 전 수석과 친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고용태 씨가 최순실 씨한테 들었다면서 곧 너 민정수석실에서 조사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청와대 행정관을 만나서 자기가 조사받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를 알았다고 하는 결정적인 물증들은 다 사라졌어요. 뭐 폰도 통통 빈 채로 냈잖아요. 네, 워낙 늦게 수사가 들어가서요.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이야말로 엘리트 검찰이었기 때문에 검찰이 어떻게 수사하는지 다 아니까 미리 다 인멸을 했겠죠. 당연히. 근데 보면은 이제 최근에 나온 얘기들이 우병우 장모와 최순실의 친분. 네네. 뭐 이건 여러 차례 여러 각도에서 나왔고. 그리고 장인과 최태민의 친분. 네, 이상달 씨요. 네, 이것도 증언이 있었고, 그리고 장모가 구국봉사단, 최태민의 구국봉사단 그 시절부터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인연이 있었다고 하는 증언도 있었고, 그러니까 최 씨 일가와 우병우 처가 사이에 오랜 커넥션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 모른다는 얘기를 그냥 받아들여 준 거죠. 네. 예, 심지어 인사 관련된 정보를 최순실 씨가 받았다.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이런 것도 어제 그제 계속 나왔는데요.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만 공부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어떤 시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판결을 맡기는 게 맞느냐 하는 의무를 가지는 게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모든 판사를 저희가 선출직으로 구할 수는 없지만 가장 요직에 있는 분들, 뭐 대법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선출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자, 이 뉴스는 아마도 오늘도 다루고 내일도 다루고 계속해서 다뤄줘야 이 미제 사건이죠. 미제. 미제 사건이라고 부르며 계속 다뤄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포인트 가죠. 94일생 우병우입니다. 우병우 구속영장 결국 기각이 됐습니다. 법원의 기각 사유 보니까 이 직권남용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예. 한마디로 특검의 수사가 충분치 못했던 겁니다. 특검으로선 추가 수사하고 싶겠지만 1차 수사 종료 시점이 오늘로 딱 일주일 남은 상황이라서요. 그렇죠.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할 걸로 보입니다. 특검 연장 얘기가 나오니까 황교안 총리한테로 이목이 집중돼요? 네. 야당이 어제까지 특검 연장 승인 여부를 밝혀달라 했었는데 예. 끝내 거부했죠. 그렇죠. 이게 사실상의 승인 거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야당의 고민이 커졌습니다. 특검 연장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법사위는 현재 친박의 김진태 간사가 버티고 있고요. 또 권성동 위원장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정세균 의장은 여야 합의 없이는 본회의 직권상정 못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죠. 예. 야사당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 처리를 다짐을 했지만요. 과연 어떤 뾰족한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다음 포인트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예, 특검법 연장 얘기하기 전에 일단 우병우 전 민정수석 얘기부터 좀 해야겠습니다. 구속영장 결국 기각이 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지만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저는 불만을 표시합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지금 사법부 얘기는 소명의 정도를 볼 때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 정도로는 구속 못 시킨다 이런 거거든요. 글쎄요. 그렇지만은 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얼마나 많은 국정농단과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을 했는가 하는 것은 사법부에서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특검에서도 왜 다른 분들은 일찍 수사해가지고 충분히
영장이 기각되면 다시 신청해서 발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예. 이제 만기 기일을 얼마 앞둔 상태에서 않고 이렇게 예. 해가지고 기회를 스스로 박탈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예. 국민들이 분노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소명이가 지금 김기춘, 조윤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구속된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봤을 때 이 정도면은 구속이 됐었어야 맞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정도를 가지고 구속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예. 그럼 어떤 분을 구속해야 되는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 이 정도가 구속이 안 된다면 팔이 좀 안으로 굽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사법부나 특검에 대해서 그 정도 얘기했으면 무슨 의미인가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이해하셨으리라 믿으면서. 법원이. 그리고 나서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하는 변명도 받아준 거예요. 예. 물론 이제 검찰이 특검에 넘긴 자료에 우병우 수석 수사 기록이 거의 없었다고 특검 시작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검찰이 좀 전에 오프닝에서 전 검찰총장이 얘기했듯이 우병우 라인이 살아있는데 검찰이 자기 손으로 검찰 수사하는 게 가능하겠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특검이 연장돼야 된다. 이미 오민석 판사 이름이 이제 포털 검색어 1위를 달리고 있는데 판사도 선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그 판사들이 연수원 성적이 가장 좋은 분들이거든요. 네, 보통. 그렇죠. 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말해서는 법 조문을 해석하는데 가장 우수한 분들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서울지방법원 영장 판사들은 승진의 대상이 되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분들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영장이 기각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시 11분쯤 구속영장 기각됐는데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히면서 기각했습니다. 뭐 이런 문장은 항상 표준적인 문장인데 저는 이 영장 기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쥐고 있는 모든 감찰 정보를 한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당시 경찰에 있는 아이오들 정보관들도 최순실의 존재를 알았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바깥에 있는 삼성이라는 기업도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서 적극적으로 활용했잖아요. 네, 속칭 정윤회 문건이 나오게 된 게 경찰에서 작성된 정보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찰들도 알았고 밖에 있는 삼성도 알았는데 정작 청와대 내에서 모든 감찰 정보를 국가 감찰 정보를 다 쥔 사람이 몰랐다고 하는 말을 그냥 받아들여 준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 성적이 우수하고 법조문 해석에 능하고 하다고 해서 이 시대 정신까지 가지고 있냐. 그렇게 볼 수는 없구나 하는 걸 절감합니다, 요즘 보면. 왜냐면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그 자기 변론은 한마디로 하면은 시킨 대로 했다는 거잖아요. 네, 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가교였을 뿐이다. 시킨 대로 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방언 올리는 최순실은 모른다.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은 모든 정보를 한